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네, 요새는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약간 다르게 가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네요. 어제만 해도 사실 국내 증시는 잘 가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질주하는 동안에 진짜 잘 갔죠. 그래서 오늘 또 기대했거든요. 그쵸. 와, 이 정도면 오늘 날아가겠다 싶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쁠 땐 좀 피해가고 좀 좋을 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좀 탄력이 오후장에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또 다시 잘 가요. 반도체 쪽에서 강했던 종목, 장 초반에 아주 강했다가 좀 사그라드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삼성 쪽에 하나 소식 있죠? 네. 유리 기판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거기다가 정말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AI 소프트웨어과 이쪽도 다시금 순환매를 받는 모습, 정말 발빠르게 종목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시계가 정말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요즘 같은 장이면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진단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러한 내용들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볼까요? 자, 내 계좌는 비만중님. 그래요. 우리가 신체 비만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그쵸? 자제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겠지만 내 계좌의 비만은 뭐 적극 추천입니다. 네. 여기에는 비만 치료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용님, 애기복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전 시간에 누구 앵커님을 그래요? 특정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레몬레인, 오늘 이렇게 강한 오. 종목들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어제 약간 늦으셨던 고동님께서 오늘은 아주 일찍 등장해 주셨죠. 창호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종목 진단들 올려주고 계신데 그린 리소스 매수가 38,170원 갖고 계신 예. 장등민님 지금 올려주셨고요. 비중이 이경수님도 지금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400분이 벌써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바로 거두절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늘 랭킹 주제 좀 알려주시죠. 어떤 걸까요? OST? OST로 갑니다. OST 혹시라도? 노래 말하는 건가요? 그쵸. 본인이 꼽았죠? 네, 제가 꼽았는데 좀 모르는 척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요. OST 왜 뽑았을게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이 3월 13일인데 네. 오늘이 가수 백이성 씨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혹시 아니, 백이성 씨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제가 어릴 때 정말 각종 예능을 누비고 네. OST에서 정말 강자셨죠. 그쵸? 한 곡만 불러주세요. 몰라요. 자, 근데 랭킹쇼에서 이제 가수분의 생일까지 챙기는 겁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준비를 그초예요? 해봤는데 저는 백이성 씨 하면은 그 흐뭇해 보이는 미소와 인자해 보이는 얼굴도 좀 기억에 남지만 예. 내 생의 봄날이라는 그 OST를 참 좋아하는데 비겁하다 그쵸? 이거요? 제가 이 곡 한 번만 아, 불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이야, 잠깐만, 이거 하려고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OST, 피아노라는 드라마의 OST였죠. 오. 그 드라마도 워낙에 유명했고, 시청률이 높았고, OST도 참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져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좀 최근 드라마도 있지만, 그쵸. 예전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드라마들 시청률이 높았던 종목이래, 드라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허준은 안 봤거든요. 허준과 대장금은 이거 누가 봐도 1, 2위 아니에요? 나라 그런가요? 잠깐만요. 아니다. 여기, 모래시계가 그쵸.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뭔가 좀 화끈한 또 드라마 하나가 있죠. 그렇죠. 아니, 지금 강혜상님, 나 떨고 있네.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강혜상님께서는
납치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08님도 그렇고 애기봉님도 그렇고 인포님도 그렇고 모래시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게다가 야인 시대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인기였는데 그렇죠.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서는 스카이캐슬의 이것도 정말 신드롬을 낳았던 인기. 이거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팅창에 띄워드리는 순위에서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를 꼽아주시길 바라고 네. 저희는 2부로 1시간 동안 5위부터 이야기 좋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맞춰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종목 진단하러 갈게요. 네. 자, 첫 번째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시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그래요. 이거 왠지 될 것 같다는 촉이 있었는데, 제가 잘 읽은 모양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내 계좌는 비만중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무게감이 상당한 종목이죠. 그쵸. 자,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매수 가격은 52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32%를 들고 계신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목련이 필 때쯤 제게도 봄날이 올까요? 라는 한마디. 올려주신 내용도 참. 그래요. 현재 네. 주가는 지금 44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5짜리 본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과연 봄날이 올 수 있을까? 약간은 처연함이 느껴지는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짜리로 달려갈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죠. 최병훈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금 52만 3천 원.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분? 라일락이 질 때, 목련이 필 때가 아니라 라일락이 질 때쯤,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목련은 곧 피기도 하고, 남쪽에는 곧 피죠. 라일락이 질 때는 한 5월, 6월달 돼야 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9월 달부터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도 32%면 거의 집중 투자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대형주니까, 집중 30% 비중에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52만 원에 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회복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고 남들이 돈 벌었다 그랬을 때 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것도 52만 원이면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22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 가격에 사셨으니까 주로 아마 내려왔을 때 샀으면 절대적인 초보자고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 작년도 7월에 사서 수익이 났다가 내려왔을 때는 급등하고 내려오면 본전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대요. 이 주식은 보유 금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금지 구간이 58만 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숱하게 말씀드렸던 게 62만 원 깨져서 58만 원 정도 가면 보유 금지다. 그럼 50만 원대 오면 이 주식을 사서 이제 70만 원 돌파 100만 원 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 업황이 나빠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벼에 산다 뿐만 아니라 22년도 여름에 12월 달에 여기서 26만 원대에서는 이제는 과거의 사상 고점인 76만 5천 돌파 시도를 돌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25년도, 22년도 말이니까 23년도, 4년, 5년, 3년 정도 기다리면 25년도 리튬이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요. 전기차,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도 좋고요. 또 양극재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 친환경 소재 때문에 과거에 철강 관련된 성장을 못하는 성숙기에 들어간 철강 관련 상세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게 벌써 이렇게 반영이 됐잖아요. 반영이 되고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양극재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업황이 둔화돼가지고. 양극재라든지 리튬은 경기 민감주처럼 화학 재료이기 때문에, 화학 쪽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업황을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오니까 같이 제품 가격도 내려가서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화학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10% 이하 한 자릿수 내니까 너무 기대감이 커서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주식이 금방 이렇게 또 사상 고점 듭하고 이것은 공부를 전혀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이제 내려오면 반동도 하고 다시 또 갔다가 또 지지부진하고 이제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45만 원이니까 시가총액이 38조죠. 38조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업 개요를 보면 여기 보시면 철강이 매출액의 50%를 차지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절반은 철강이고 절반은 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은 계속 내년부터도 25년도에 리튬하고 양극재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성장을 합니다. 절반은. 근데 나머지 절반을 상쇄하려면 철강까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철강이라는 이쪽 부분은 중국이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년이 지나고 10년 정도 주가가 못 가고 있죠. 이미 시작됐고 그러면 철강 관련된 걸로는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낮아지고 철강수도 급락하고 계속 그러면 집 지을 때도 없고 땅 팔 때도 없고 이렇게 하면 철강 쪽은 실적이 안 좋아진 과거처럼 그럼 철강 관련 50%가 세태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50% 성장하고 그럼 상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25년도 5조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온다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 좀 친환경인데 그게 그대로 나온다 치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조 5천억 정도의 성장주에 보면 37조니까 SDI는 대다수 80% 이상이 배터리 쪽이니까 31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는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이고 SDI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죠. 비교한다면. 그래서 미리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업황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로 같고요. 그래서 반등할 때 추세적으로 보면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주봉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 이 근처입니다. 그럼 49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목표가는 58만 원 일단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목표가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 보면 58만 원 정도 드리겠고요. 일단 49만 원. 지금 손절은 안 해도 될 영역이니까 그래도 손절 가격은 보면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43만 원 손절가 드리고요. 지난번에 38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0만 원대 계속 38만 원, 45만 원 이야기했기 때문에 목표 저점 찍은 걸로 보입니다. 거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걸릴 것 이렇게 보시고 손절 안 하고 갖고 계시면 본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포스코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차전지 바로 포스코홀딩스를 살펴드렸는데 그 동안에 채팅창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HLB가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뭐지 하고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아니 호가창 움직이는 게 빠르게. 그럼 깜짝 놀라서 무슨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막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순식간에 갑자기 10% 뭐죠? 아니 지금 코스닥이 15%를 밀어버리네요. 코스닥도 지수가 지금 갑자기 확 빠졌거든요. 이거 HLB가 이렇게 밀리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갑작스럽게 너무 내리니까 이거 지금 저도 마음이 진정이 좀 잘 안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08님 누군가가 물량 터는 듯요 모르겠슈 하는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오전에 갑작스럽게 좀 터지네요. 고동님께서도 HLB 왜 저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자 이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국수님께서도 갑자기 급락공시나 기사도 특별하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건지 궁금하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종목밖에 안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거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7월 26일은 모두 기억하시죠? 그때 오후 1시쯤 타이밍에 2차전지 종목들 대부분이 급락했을 때 그때 당시 보는 것 같은 그 잔상에 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자, 그래도 잠깐 추스르고 계속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한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요새 그래도 잘 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음봉 전환한 모습이고요. 예. 지금 평단가를 이호정님께서 20만 원에 갖고 계시고 비중은 20% 정도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이 3월 4일에 21만 7,5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언제 들어가실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1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먼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3월 달에 고점 찍고 하락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변곡점입니다. 실적이 좋은 것도 이미 너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사실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온 것은 몇 개 기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좋아진다는 것은 미리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주가가 선행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미국장의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는데요. 목표가 엔비디아 900달러에서 저는 1000달러고 이렇게 목표가 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그 이제 미국의 CPI가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습니다. 3.15, 3.12 예상치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물론 4월, 6월이나 7월에 될 거라고 아직은 크게 안 했는데 다음에 뻔해도 물가가 안 빠진다면 금리 인하는 금리 동결해서 인하로 전환되는 것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하반기로. 그래서 그러면 성장주들은 꺾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보면 은행주, 증권주 배당을 많이 하고 주총 시즌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금리가 그대로 현재 높으니까 수혜가 되고 하니까 이런 쪽은 센데 성장주들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의 지수 20% 비중을 샀다는 것은 매매하는 분이에요. 5만 원대에서 이 주식은 아무리 늦게 사도 다 돌파한 시점 12만 원 정도, 장기 투자자도 아무리 높은 가격도 12만 원, 13만 원 여기서 사야 되는데 또 주봉 차트도 보면 이 주식은 그냥 주분기적으로 대박이 나온 시점 여기입니다. 정확한 매수 시점 8만 원이에요. 20만 원 샀다는 건 이제 너무 잘 올라가니까 보는 게 안 사가지고 안 사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 사야지. 포모 증후군에 빠져서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하는 분들은 결국 이걸로 먹으면 이걸로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 2조 2천억 원 너무 과도하게 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10% 손절은 급등주 매매하신 분들은 큰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봉 차트도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팔아라고 여기 보시면 가일 거 못 가고 지금 60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급락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이 높아지는 저점이 낮아지는 이건 전환 추세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3월 달에 이미 이 매물대도 붕괴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기본적으로 보면 주가는 13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가 종가 기준입니다. 17만 5천원 붕괴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반등하면 본전이 20만 원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만 원 정도 본전을 다시 돌아왔을 때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종목들 3월 초부터 정말 잘 갔잖아요. 그런데 실적,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진단에 집중하기 어려운 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LB 얘기를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HLB가 진짜 멀미가 나네요. 지금 양전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양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5% 하락인데 이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양복이 또 나와주고 있네요. 네. 정말 어지럽게 움직이고 HLB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채팅창 제보도 들어왔는데요. 바이닉스도 종목들 그렇고 다, 네. 그리고 뭐 레고캠, 에이벨 요즘에 참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오후장 들어 갑자기 나타나니까 지금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쪽으로 AACR 모멘텀 네. 타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많이 놀란 마음을 지금 추스리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고씨님께서 전해주셨죠. 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락 VI가 2번 걸리고 상승 VI가 지금 걸려있는. 저희 지금 랭킹쇼 시작하고 30분도 안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와, 오늘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지금 좀 이게 뭐라고 봐야 되죠?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네. 싶은데 좀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이게 일은 정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랭킹쇼 오늘 주제 5위까지 한번 살짝 공개를 하고 네. 종목주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드라마,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자, 5위 바로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래요? 어떤 드라마일까요? 자, 뭐죠?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이 바로 몇 년 전, 얼마 안 됐죠? 2019년? 이렇게 오래됐어요? 꽤 됐어요. 자, 스카이캐슬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전 국민적인 핫했죠. 인기, 대단한 인기였지만 어머니. 사실 이 국민 드라마라는 걸 확실히 예전이 받아주세요. 다 걸맞네요. 네? 어머니, 저 몰라요. 안 봤어요. 저를 어머니, 믿으셔야 저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은 23.8%였습니다. 이거 정말 더 체감상으로 그쵸. 높았던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이 23.8%였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다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저 드라마들은 훨씬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4위부터가 진짜 배기가 될 것 네. 같네요. 4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인데요. 잘 맞았어요? 오케이. 자, 진성TC 보겠습니다. 건설 장비로 가보죠. 자, 진성TC 매수 가격이 1,100원이고요. 비중은 8% 들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9,430원이고, 사실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좀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언제 탈출할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분은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단기, 장기,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성TC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괜찮습니까?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8%인데요. 1,10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추가 매수도 물타서 본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물탈 돈으로 성장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다른 종목으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진성TC는 중장비의 롤러 부분이죠. 그러면 하부에 그러면 롤러를 많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중장비가 많이 팔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장비가 지금 많이 팔릴까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가지고 난린데 그러면 중장비가 안 팔릴까요? 땅 파고 이런 게 잘 없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은 단타든지 치고 빠진다든지 장기 투자든지 뭐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관심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를 벗어났듯이 지금 건설주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1급 투자자들은. 초보자는 많이 빠졌다 사는 거죠.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닌데 그럼 땅 파고 건물 지을 때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련된 상이 없죠. 그래서 많이 빠졌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20년 9월 달에 영업이익이 20% 줄었어요. 매출도 4%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제 해외 쪽에 진출한 기업들 중장비 업체나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진성TC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작년에 줄었고요. 그럼 올해 개선될 여지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계속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작년도 7월부터 빠져서 제가 늘 매도 의견 줬는데 쳐다보지 마라 건설 관련된 기계부터 해외 진출한 기업 빼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진출해서 실적 좋은 빼고 나머지는 보시지 말아라. 국내 위주로 하는 내수업체들은. 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확률이 아주 높아졌는데
지금 화학 산업도 지금 심각하게 공장을 폐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부터 해외에 있는 중국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화학 안 되지, 건설 안 되지, 내수 안 되죠. 우리나라 내수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하는 산업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증선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잠깐은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반등 구간은 9,700원입니다. 1,100원이니까 얼마 차이 아니니까 내 고집하지 마시고 9,700원 정도 가면 매도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손절가는 최전 저점 9,190원인데 9,1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9,100원의 손절가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목표가는 9,700원. 그러면 가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700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략 매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성T 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네. 채팅창이 제가 오늘 랭킹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네. 시장도 좀 잘 날아갔으면 좋겠고 채팅창도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좀 가볍게 잡았는데 랭킹 이야기를 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네.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와, 아니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일제히 똑같이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쵸. 특히 HLB 시총 최상위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니까요.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13%또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또 한 번 밑으로 쭉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무섭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막 오장 흔들리죠. 들어서 마구마구 네. 흔들립니다. 지수가 1%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세한 분석이 추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포인트상으로 한 0.4포인트 정도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4%포인트 정도를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저희는 이어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채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무은님의 종목인데요. 단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단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네요. 한국전력 좀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네. 저 PBR에서 요즘에 좀 움직이니까 그래서 단기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런데 한국전력 지금 23,700원이면 수익권이세요. 근데 거의 현재과 거의 차이가 비슷하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신데 창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한참 핫했었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단기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나오면 좋을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올해 영업이익이 10조, 작년에 적자에서 1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 PBR 관련된 것보다도 저 PBR 주식이죠. 그런데 국영 기업이니까 하지만 실적이 좋아져야만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는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조정이 아주 견조합니다. 23,700원, 최근에 산 걸로 보이는데요. 잘 사셨습니다. 10% 단기 관점인데, 한국전력을 단기로 사면 수익이 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 24,700원이니까 24,700원과 23,500원 사이에 놓을 걸로 보여요. 그럼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단기로 사시려면, 이걸 돌파하는 시점에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24,800원, 오히려 25,000원 갔을 때, 안착했을 때 사면 위로 그냥 갈 때니까, 이렇게. 그래서 단기는 항상 살 때는, 내가 차트를 배워놓고, 이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사든지 아니면 여기 갈 때 이렇게 사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정도가 아니라 좀 길게 보면 이제 주봉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눌림목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가일권 들어가기 때문에 눌림목 줄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 이렇게 줄지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반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걸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실적도 보면 컨센서스가 지난번에는 이제 증권사에서는 한 4, 5조 정도 영업이 올해 예상했는데 3분기 다시 정기율 인상 얘기가 있으니까 9조 5천억까지 해놨어요.
20년도 4조였어요. 영업이. 그다음 6조 적자, 32조 적자, 4조 5천 적자. 올해는 9조 흑자, 내년에 10조입니다.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식은 2만 원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3만 원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17,000원 사라고 추천해 놨는데요. 17,000원, 23,000원인가 4,000원 추천해서 목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기 목표 수정했습니다. 31,000원으로 일단 수정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요까지 올해 말까지 보고 가도 된다. 장이 안 져도 안전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관도 많이 샀고 외국인도 샀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로 내려가면 21,000원 가면 10%더 매수해도 되고요. 단기적 목표가 24,700원입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기를 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네. 오늘 또 레키쇼 주제 4위까지 알아보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뭘까요? 5위가 스카이캐슬이었고, 허준과 대장금, 모래시계, 야인시대. 여기는 90년대와 2000년대 그쵸. 아주 시청률이 높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4위 누굽니까?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상박인데요, 지금. 4위 야인시대. 57%. 여러분 지금은 믿기지가 않는 정도의 시청률이죠. 와. 저 당시가 저랬습니다. 57.4%. 정말 믿기지 않는 시청률인데 이게 4위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의 2배를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 2, 3위는 도대체 뭐 하는 드라마입니까? 전 국민이 그 안방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 4위 야인시대. 네. 저 멋있는 모자가 또 나왔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김두한. 그래요. 제가 연기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저희 갑자기 야인시대 리턴즈를 띄웠어요. 그래요. 매주 월요일 홍보 좀 해주세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야인시대 네. 리턴즈와 함께하면서 저 시청률만큼의 여러분의 수익률을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트 좋습니다.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수익률로 여러분을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또 모셔보고요.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우환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랭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시장 이야기 잠깐 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후장 들어서 지금 채팅창도 난리가 났거든요. HLB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훅훅 빠집니다. 네. 코스피도 함께 좀 밀려나는 흐름인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출렁이네요. 이거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단기간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약업종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그 걸릴 자리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제약업종 보시면 지금 60개월선 저항이거든요. 60개월 저항이면서 그리고 이제 추세선 여기 상단 저항 라인은 이번 달이 요 트렌드에 맞게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개월선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갈리길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게 60개월선 밑으로 있으면은 주가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60개월선을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봉에서 지난달까지 올랐고, 이번 달에 이제 뭐 거래대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이제 60개월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흔들릴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신규 종목군들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종목별 아마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HLB 제약,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아마 4월 달은 그러니까 2분기죠. 다음 달은. 2분기 가게 되면, 제약 섹터 내에서도 이제 다른 종목군들, 다른 종목군들이 또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HLB는 저도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저점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만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좀 끊어줄 자리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한 2, 3일 정도 지나야 됩니다. HLB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월봉 보시면 장기 저항 라인이죠. 돌파하고 나서,
추세선 상단 요거 돌파하고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거의 한 5년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LCLB가 조금 변동성이 생긴다면 전체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매수 기회인데 이 HLB로 인해서 빠지면 다른 쪽은 조금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걸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구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장 들어서 H7B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변동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의미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되는지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셨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면 저희 전문가님들의 진단과 함께 마음의 위안을 가져가시는 시청자님들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분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진짜 윤재코 말한 것처럼 벌써 지금 1,700명 가까이 와.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아, 정말 시장이 어려운 만큼 더 많이 그쵸. 모여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진단 남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택할 종목은요. 오늘 윤재 아나운서 미모 폭발이네요. 라는 댓글까지 한번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윤지 앵커 정말 찐팬이시죠? 오늘만 해도 윤지 앵커 너 미모가 정말 대단하다. 2번이나 남겨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아침에 비해서 확실히 안색이 좋아졌어요. 자고 왔거든요. 역시 아르세날 최고님께서 그런 상상을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요, 종목은? 한번 채택해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조금은 많이 아쉬워요. 21만 원에 갖고 아하. 계시고 비중은 10% 정도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좀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2차전 지주들 다시 한번 가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빠지잖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수급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 메이저 세력들이 털고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밀린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이 11조가 넘죠. 지난번 최고점 한 15조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초기 때는, 이때는 이제 가벼우니까 주가가 내리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작년 그 11월부터 이제 조정 구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금양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면 그 가벼운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 종목군들은 삼성 SDI가 전고체 재료가 나오면서 단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엠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죠.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작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그 조막손들이 있죠, 조막손들. 그 가벼운 종목을 먼저 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좀 비대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15조 원이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25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보다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런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메이저 세력들이 아직 털고 나간 게 없고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 터지면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 봐서는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 정도가 이제 맥점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거는 맥점입니다. 이제 방향성이 나올 자리예요. 다음 주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흔들 여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직전 저점이 얼마냐면, 지난 그 1월달 저점이죠. 그 14만 5천 원, 14만 원. 이 라인을 깨버리면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가령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월 달부터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뭔가 이제 그 알게 모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변동성이 키워버리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에코프로 BM은 저점이 낮아지면 누군가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계속 빌드업 하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는 고점에서 좀 차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4만 원 일단 최종적인 지지 맥점. 요거 이탈하게 되면 반이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 위쪽으로 다음 주에 이제 당연히 올라와 준다 그러면 매수가 언저리에서는 좀 현금화 전략. 그 이후에 차라리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역시 독종님이다라는 야,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자, 역시 우리 김복만 전문가님의 팬층이 참 두텁다 싶은 게, 진단 내용 뭐 완벽하죠. 거기다가 들어보세요. 이 위트에 있는 언어의 표현들이. 언어의 마술사시라고. 그렇죠. 이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자, 정말 그리고 정말 김복만 전문가님 저는 참 좋은 게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어도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 뭔가 침착해져.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마력이 있거든요. 자, 조금 더 계속 바로 듣고 싶어지는데 잠깐만요. 유튜브에 또 리솜님 보세요. 완벽해요. 그리고 아스날 최고님이 언어계 플라티니 지금 김홍만 전문가님에 대한 이 칭찬의 그림 쏟아집니다. 이거 괜히 제가 띄워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김복만 전문가의 종목 진단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와주신 또 빨간 철봉님. 오늘 딱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빨간 철봉. 빨간 잔대 양봉 아니겠습니까? 네. 자, 빨간 철봉님의 종목은 바로 KT로 가보겠습니다. 통신 3사 참 오랜만에 종목 진단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아니죠, 올해 초 2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쭉쭉 뻗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2,000원대 찍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은 35,0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쭉 최고가 찍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네. 이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T 다시 또 솟구칠 수 있어야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T입니다. 사실 요즘에 통신 3사 쪽에 뭐 AI라든지 신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KT의 주가 흐름 앞으로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자, 뭐 KT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제가 작년에 그 한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 전봇대만 다 뽑아가지고 팔아도 그 자산 가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너무 저평가고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중계기만 다 뽑아가지고 팔아도 주가가 좀 저평가다 그런 비용까지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1월달에 저 PBR 관련 그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종목군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 쪽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올렸거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50% 이상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한 7%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인들의 이제 매수가 좀 약간 이제 둔화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만약에 차익을 한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관들은 지금 징그리 합니다. 막 코스닥 같은 게 한 2달 연속 지금 매도하고, 그죠? 예, 조금 차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확대하기는 조금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한번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줬을 때 직전 고점 돌파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이탈해버리면 그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사신 가격대입니다. 35,000원. 그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뭐 번전 매도 일단 하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월봉 봐서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격 조정, 그러니까 지난달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5개월 선하고 지금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라인에서 더 이상 후퇴를 안 한다 그러면 월말 아니면 다음 달까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데 기술적으로 이 42,000원 구간이 상당히 매물이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거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던 그런 구간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4만 원 정도 그 정도 한번 차익 제가 단기 말씀드리고요. 4만 원, 41,000원 정도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42,000원 다시 한번 고점을 바로 돌파한다 그러면 좀 더 중기로 보셔도 됩니다. 하반기까지. 근데 KT는 워낙에 이제 무거운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연말까지 가져간다기보다도 이렇게 단기 급등 나왔을 때 한번 때려주고 센스 있게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는 이런 거 투트랙 전략을 제가 지금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4만 원 돌파하고 41,000원 정도 거기 좀 한번 차익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아래쪽은 36,000원까지 보세요. 35,000원이 매수가니까. 그죠? 본전에 매도하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T까지 살펴드렸습니다. KT, 이제는 좀 집중해서 볼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전국에 있는 전봇대만 전봇대만 아니, 저 들으면서 진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그 얘기가 풀릴 수가 있는 건지. 진짜. 채팅창에도 지금 러브 쑥이님께서 전봇대 누가 쌌줘요? 리소님 전봇대. MS 리님께서는 전봇대를 뽑아 삐자. KT 얘기하면서 전봇대 이야기로 도배되는 종목 진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유니크한 종목 진단 정말 대단합니다. 김봉화 전문가님. 자, 그런데 여기에만 계속 한 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랭킹쇼 주제 잊을 뻔했어요. 오. 자, 그러면 이쯤에서 3위를 알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허준이나 대장금이나 모래시계나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3위 누군가요? 어떤 드라마일까요? 대장금이 3위군요. 57.8%. 그렇습니다. 뭐 하다 말았어요. 오나라 온 이거 하려고 했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그렇지 그래요.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대장금이 3위고 57.8%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허준과 모래시계죠. 여기는 정말 힌트 드리자면 앞자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근 시계. 그렇습니다. 자, 1위와 2위까지 남아있는데요.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채택 도와드릴게요. 예. 강병욱님의 종목입니다. 서현 이화 자동차. 21,000원 갖고 계시고 네. 비중은 10%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도 약세 시장 속에서도 좀 뿜어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25,000원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밀렸을 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 전환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따드리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자, 그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뭐 작년, 재작년 실적.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5천억대니까 주가 상당히 저평가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저 PBR 관련주죠. 0.7배 정도 지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저 PBR 관련 정책, 밸류앱 정책 얘기하고 나서 주로 이제 은행주라든지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래에서 이제 우량주가 이제 먼저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트로이카주 해가지고 은행, 증권, 건설. 지금 증권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지난달부터 계속 올라가는 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에 저 PBR 관련도 많이 있어요. 개별주가. 근데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이번 달 1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그 메이저 수급 장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기관 쪽은 징그리하게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코스닥에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합니다만은 지금 외인들이 주도하는 건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보통 보게 되면 중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2달 반 동안 이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주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예. 요 수급이 언제 바뀌냐면 이번 주 지나서 아마 3월 말 뭐 그 정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 PBR 관련 종목군들 특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품 쪽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하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밀린 상태고 비중이 뭐 10% 안팎이니까 이 종목은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어찌 보면 지금도 매수자리입니다. 매수자리인데 워낙에 지금 한 달 넘게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삭죽기죠, 이삭죽기. 지금 보면은 외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 쪽도 지수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받쳐놓으면서 계속 지금 빌드업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건 절대 매도가 아니고 매수자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항상 23,000원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라인을 강하게 뛰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적인 홀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현이나 약간 중기적으로는 최고점 돌파도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단기, 중기, 물량 구분하셔가지고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이와에 대해서는 이삭줍기 패턴처럼 좀 떨어질 때마다 담으시면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지금 매도 자리 아니고 오히려 네. 매수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최고가도 경신할 수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서현이와 네. 자동차 부품의 시대가 다시 올 것 같네요. 저 지금 잠깐 이렇게 봤다가 눈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장금이가 저 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네 진짜. 예뻐서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없다가 살짝 있기만 해도 놀라는데 누가 나 보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윤재코보다 머리 2배 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깜짝아.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PD님? 시간이 좀 안타깝습니다. 1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하나 더 해볼 텐데 약간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1시부터 2시까지 스펙타클한 5장 랭킹쇼를 보냈습니다. HLB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5장의 코스닥을 뒤흔들어 놨다가 이제 조금 안정을 그래도 네.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네요. 남은 시간 동안은 더 많이 낙폭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끝내기 전에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고 끝낼게요. 다음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1위와 2위입니다. 허준과 모래시계가 남아있거든요. 자 과연 허준 대 모래시계 이 둘 중에 1위는 누굴까요? 어떤 걸까요? 누구 허준이었습니다. 허준이에요? 네. 와 허준과 모래시계 시청률 보세요. 60%가 와. 넘습니다. 역시 모래시계, 귀가시계라는 말이 맞았죠. 거의 전 국민이 다 이때는 방에 들어가서 TV만 봤던 거예요. 허준도 마찬가지죠. 정말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허준 64.8% 그리고 모래시계가 64.5%였습니다. 네, 리소님께서 허준 대단했죠라고 해주시고 계시고 고동님. 졸고님께서 줄을 서시오라고 해주시고 계신데 1위 하셔가지고 지금 배우 정광희 씨께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요. 최민수 배우도 너무 멋있네요. 저기 좀 무섭네요. 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허준과 네. 모래시계까지 맞춰봤고요. 자, 저희 오늘 랭킹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또 종목 진단의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인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진단을 해드리죠. 미리미리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후장에도 좀 힘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